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자, 제가 NZXT 보드를 들고 왔는데요. 네, NZXT라고 해서 뭐 케이스, 쿨러 이런 것만 만드는 게 아니죠. 네, 보드 만들고 있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바로 N7 Z790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Z790이 모델에 들어갔으니까 네, 인텔 12세대, 13세대와 호환되는 모델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저는 모델명이 심플해서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다른 제조사들의 어떤 모델명 정책을 보면은 다양한 서브 브랜드도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미사여구, 화려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제 모델명을 꾸미곤 하는데 NZXT는 N7이라는 코드명과 그 뒤에 칩셋만 표기함으로써 굉장히 식별이 쉽고 간단한 그런 모델명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NZXT라는 어떤 브랜드 감성 하나로 우린 승부하겠다, 이런 자신감도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가장 최신 제품인 만큼 사실 NZXT 보드 늘 그랬듯이 비슷한 디자인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키지 구성을 보면요, 전면에는 N7 Z790 보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타부타 복잡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보드 디자인 딱 하나 봐가지고 우리는 이런 감성으로 승부한다, 이거를 온몸으로 말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좌측에는 모델명, 우측에는 인텔 코어 시스템 12세대, 13세대와 호환된다, 그리고 790 칩셋을 탑재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벤치님, 네, 혹시 Z790은 어떤 CPU와 조합하나요? Z790은 인텔 12세대, 13세대 어떤 걸 조합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Z790의 장점이 있죠. 확장 장치를 여러 개 연결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오버클럭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성비를 많이 생각하시다 보니까 Z790까지 간다? 그럼 일반적으로 13700K나 13900K 이런 CPU들을 많이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Z790의 확장 장치나 오버클럭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도 하이 제품, 하이 CPU 모델 그런 거 얼마든지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패키지 뒷면으로 가 볼게요. 일단은 왼쪽에는 풀 아머를 장착한 보드이기 때문에 이 아머를 떼어내면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그림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M.2 슬롯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PCI 슬롯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자세한 구성은 저희가 보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오른쪽에는 기본적인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CPU 다 아는 내용이고, PCI 5.0 슬롯 지원하고, 그 다음에 DDR5 메모리 128기가까지 확장 가능하다. 그 다음에 구성품이라든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네요. 자, 이제 패키지 봤으니까 개봉해서 구성품 그리고 본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ZXT는 케이스나 쿨러나 패키지 디자인이 이렇게 일관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 감성,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확립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무지 박스를 개봉하고 나면 상단에 이렇게 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로폼을 제거하고 나면 하단에는 구성품이 있겠죠.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거를 꺼내주면 구성품이 많지는 않네요. NZXT 보드가 심플함을 추구하는 만큼 구성품도 좀 심플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안테나 있고요. 네,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안테나 모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타 케이블, 사타 케이블 한 쌍. 여러분 이거 뭔지 다 아시죠? 사타 케이블 있고, 그다음에 M.2 장착을 위한 나사가 이렇게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고, 나머지는 이제 매뉴얼을 담당하는 종이 인쇄물이 있는데 책자 형태는 아니고 이렇게 인쇄물을 두껍게 접혀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보드 레이아웃과 연결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한국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모스 초기화 버튼은 후면 IO에 있으며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한국어도 지원하고 있다는 점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드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초보자분들은 기본적인 어떤 레이아웃, 배치, 기능 이런 거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체 살펴볼게요. 이 감성, 정말 NZXT는 감성 하나 제대로 구축해가지고 얼마나 편하게 장사를 하는지, 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자, 일단 이 제품은 매트 블랙 색상입니다. 매트 블랙. 그래서 이제 무광 형태고요. 물론 색상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화이트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이트 어떤 컨셉의 PC를 구성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화이트 버전을 사용하시면 되고, 정말 나는 보드가 그냥 눈에 띄는 게 싫어, 다른 부품과의 조화를 위해서 그냥 안 보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NZXT가 추구하는 키워드도 심리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드가 최대한
다른 디자인을 방해하지 않게 숨겨두고 싶다면 이런 매트 블랙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자체로도 예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메인보드 레이아웃은 표준 ATX 폼 팩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검은색에 이렇게 아머를 도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정하고 고급스럽고 심플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모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 하기에는 평가를 하기엔 좀 어려워요. 근데 제 취향에는 마음에 듭니다. 제 취향에 마음에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이런 형태의 어떤 디자인 감성은 NZXT가 아니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디자인이 어디 있어요? 뭐 에이수스, MSI, 기가바이트, 뭐 에즈락, EVJ 이런 감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유니크한 그런 감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좋은 평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CPU 보조 전원 단자는 8 플러스 4핀 구성이고요. 그냥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 컵패시터가 있는데 컵패시터도 이것도 무광 블랙이야. 이거 무광 블랙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 조화를 해치지 않게 이런 디테일을 챙겼다는 점 너무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를 연결할 수 있는 헤더가 있고, 오른쪽에는 NZXT RGB 전용 헤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벤츠님, 네. 그러면 거기에 다른 쿨러나 팬은 사용 불가능한 건가요? 아쉽게도 이 헤더는 NZXT 전용 RGB 헤더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만 두 개가 있는데,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도 두 개가 있어서 총 4개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제 브로리님이 말씀하신 어떤 범용 형태의 RGB 헤더가 필요하다 그러시면 이 보드 하단에 5V ARGB 헤더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더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네. 쿨러 그 RGB 선이 길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사용자가 그 CPU 쿨러라든지 그런 액세서리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RGB, 5V RGB 헤더를 위에도 달아주고 아래도 달아주고 이런 보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보드가 훨씬 더 그런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 셋업에 따라서는 지금 5V ARGB 헤더가 밑에만 있기 때문에 이 구성상에서 좀 신경 쓰일 수 있고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제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좋겠네요. 브로린이 아주 좋은 지적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RGB 헤더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뭐 시스템 쿨링 팬이라든지 AIO 펌프를 연결할 수 있는 헤더가 있고요. 메모리 슬롯은 4개가 되겠습니다. DDR5를 지원하고 있고요. 최대 클록은 6000MHz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조사에서 보증하는 이론적인 스펙이지, 물론 여러분들이 설정에 따라서는 그보다 높은 클록을 달성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보시면 메인보드 24핀 전원 단자가 있고, 앞쪽에는 이제 프론트 USB 3.2 3.2 단자를 위한 헤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이 측면을 보시면 SATA 포트가 있죠.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 포트가 저는 굉장히 깔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형태가 기가바이트의 최상급 보드, 그런 보드에 적용되어 있는데, 메인보드 24핀 단자까지 모두 적용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일부라도 기역자 형태를 보여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결을 하신 어떤 편의성, 그리고 선정리의 용이성,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깔끔한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하단으로 가볼까요? 하단에는 온보드 버튼이 있습니다. 파워 스위치 있고 리셋 스위치가 있어요. 이 온보드 버튼이 주는 편리함은 사실 대단하죠. 물론 케이스를 넣고 생전 꺼낼 일이 없는, 열어볼 일이 없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이게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누드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케이스의 파워 버튼보다 마더보드에 위치하고 있는 이 파워 버튼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 상당한 편리한 이점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물론 제 욕심이에요. 고가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워 스위치라든지 리셋 스위치의 표면을 하나는 볼록하게 하고 하나는 오목하게 함으로써 쳐다보지 않아도 그냥 손의 촉감만으로도 뭐가 파워 스위치인지 알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구별성은 없어가지고 살짝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 다음 왼쪽에는 NZXT RGB LED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쿨링팬 헤더들, USB 헤더, 그리고 5V ARGB 헤더 2개가 있고, 가장 왼쪽에는 프론트 오디오 연결 단자를 위한 헤더가 있습니다. 자, 헤더들은 다 살펴봤고, 이제 PCI 슬롯을 봐야 되는데, PCI 슬롯은 하나, 둘, 셋, 넷, 5개,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픽카드를 장착하실 때는 하나, 둘, 셋, 이 3군데에 장착이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1번 슬롯에 장착하시는 게 그래픽카드의 온전한 성능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가장 상단에 있는 거는 16개 레인을 모두 끌어와서 쓸 수 있지만, 이 2개는
4개까지밖에 끌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전도 이건 PCI 5.0이고 이거는 4.0 X4짜리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16개를 모두 끌어다 쓸 수 있는 모양이지만 사실상 안에 있는 골드 핑거가 4개 레인까지 끌어다 쓰지 못한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 나머지 짧은 이 PCI 슬롯은 3.0 X1 슬롯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면부 모두 살펴봤으니까 잠깐 뒷면 보도록 할까요? 네, 뒷면에는 백플레이트는 없습니다. 네. NZXT 감성으로 이렇게 앞면부를 풀 아머 감성으로 되게 깔끔하게 처리했으니까 이 백플레이트도 동일한 감성으로 마감을 했다면 정말 멋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보드 등급도 있고 아쉽게도 그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자, 아이오 포트 볼게요. 네, 아이오 포트를 보건대 이제 Z790 치고는 그렇게 풍부한 편은 아닙니다.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상단에는 클리어 시모스, 네, 바이오스 초기화 버튼이고요. 아래쪽에는 안테나 모듈, 그 다음에 내장 그래픽 출력을 위한 HDMI 포트가 있습니다. 다음 USB 포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상단에 검은색은 USB 2.0 포트 2개고요. 아래쪽에는 USB 3.2 Gen2x2 타입C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USB 3.2 Gen1 타입 A 3개가 있고 나머지 가장 아래쪽에 USB 3.2 Gen2 타입 A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램 포트 2.5기가가 있고요. 가장 아래쪽에는 오디오 포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오 포트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을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개인 취향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매트 블랙이라는 색상을 가장 잘 활용한 그런 좋은 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러한 디자인은 뭔가 그 보드 자체의 어떤 튀는 부분, 요새 보드들 보면은 뭐 LED도 많고 엠블럼도 화려하고 굉장히 복잡한 기하학적 문양을 가진 그런 보드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그런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최대한 감추면서 뭔가 RGB LED 빛 효과, 은은한 그런 분위기 연출용으로 가장 좋은 그런 보드가 아닌가 싶네요. 벤치님. 네. 근데 거기 동글동글하게 구멍 뚫려 있는 건 뭐예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오른쪽 아래. 요거? 네. 요거는 지금 이 부위가 여러분 인텔의 Z790 칩셋이 탑재된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이지는 않겠지만 안쪽에는 히트싱크가 있는데 히트싱크에 이제 열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열이 발산될 수 있도록 타공 처리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타공 처리를 안 한 것보단 낫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막아놓은 것보단 낫습니다. 그래서 방금 브로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또 보이는 건데 전원부 히트싱크 쪽에도 이렇게 타공이 있는데 이거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속된 말로 그냥 개멋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타공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열이 발산되는 구조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풀 아머는 모두 재질이 알루미늄이 아니라 그냥 철입니다. 철. 그래서 이 겉 껍데기에 있는 철은 사실상 어떤 효율적인 열 전도를 담당하지 못한다. 이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겉모습을 봤으니까 사실 중요한 건 N7 Z790은 굉장히 독특한 감성과 컨셉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분해를 했을 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보드가 바로 NZXT N7 Z790의 아머를 모두 해제했을 때 속살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즈락 OEM 제품인데 여기 보시면 NZXT N7 Z790 그다음 하단에 뭐라고 마킹되어 있냐, 디자인 인 캘리포니아. 이렇게 또 NZXT가 북미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북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킹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일단 M.2 SSD가 이제 3개 이렇게 슬롯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히트싱크를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두 번째, 세 번째는 히트싱크가 없습니다. 그냥 없어.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게 아머거든요. 아머를 이렇게 자석식으로 부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착을 하면은 네, 이런 형태로 되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아머를 제공하고 대신 뭐 히트싱크는 없는 그런 구조가 너무너무 아쉬운 게, 왜냐면 여러분들 요새 뭐 M.2를 하나만 쓰는 사람들도 많겠지만은 물론 2개, 3개 이렇게 좀 예전보다는 일반적인 2.5인치 저장 매체보다는 M.2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럴 때 두 번째, 세 번째 슬롯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통합형 히트싱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떼버리고 뭐 별도의 히트싱크 모델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제품을 구입해서 박아놔야 되는데, 그러면 N7 Z790의 고유 감성을 또 해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보드가 추구하던 그 가치에 훼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저는 그게 너무 아쉽게 느껴집니다. 벤츠님, 네. 그 아머가 방열판이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히트싱크가 아니고요. 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철입니다. 일단 철이고 안쪽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히트싱크 없이 고성능 M.2를 여기다 끼우게 되면은 거기서 발생한 열이 여기서 좀 갇히게 됩니다. 그거를 효과적으로 빼낼 방법이 별로 없어요. 물론 아예 공간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열이 완전히 갇히는 형태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 플라스틱이나 철 이런 것들은 알루미늄에 비해서는 열전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건 뭐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어떤 방열 대책에 대해서 너무나 미흡한 설계다. 이 부분은 꼭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M.2 슬롯 첫 번째 거는요? 다행히 M.2 슬롯 첫 번째는 히트싱크가 있어요. 요거고 얘를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장착을 하는 구조이고 이 위에다가 제가 이제 나사를 지금 조이지 않아서 고정이 안 되는데 이렇게 철판을 덧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지적드리고 싶은데 이 첫 번째는 히트싱크가 맞아요. 여기 보시면 서울 패드도 있고 물론 양면은 아닙니다만 서울 패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히트싱크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재질입니다. 이건 철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조립하는 방식도 요새 이제 그 많은 보드들이 차용하고 있는 문화사 방식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나사를 조이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 히트싱크 연결 편의성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M.2를 고정하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사를 조여서 활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방열판도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철판이랑 합쳐지는 구조라서 그렇게 이제 뭔가 열전도율 관점에서 좋은 구성은 아니다. 이걸 꼭 지적드리고 싶어요. 다행히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은 없어요, 안쪽에. 자, 이런 부분을 좀 지적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M.2 SSD 히트싱크를 이제 결합했을 때 그리고 결합하지 않았을 때 1번, 2번, 3번 슬롯의 성능을 측정해 봤으니까 그 온도도 좀 이따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M.2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사실 발전한 부분이 있긴 해요. 예전에는 아머를 장착하는 방식이 자석이 아니라 걸쇠여가지고 그 걸쇠가 얇아가지고 이제 자주 이렇게 좀 결착을 하다 보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런 좀 내구성이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자석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좀 부족해요. 조금 더 편의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원부를 보겠습니다. 일단 전원부는 여기 보시는 기역자 형태의 전원부가 눈에 들어오고요. 히트싱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안쪽에 이제 서울 패드가 있죠. 이 서울 패드가 모스펫과 초크가 맞닿는 부분이고 이 히트싱크가 사실은 파츠가 두 개입니다. 이 파츠 두 개가 이어진 형태인데 히트 파이프로 이어져 있지는 않고요. 단순히 나사를 조여서 기계적인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형 보드 보면 이제 히트 파이프를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삽입을 해서 열전도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구성도 보이는데 NZXT N7 Z70 보드는 그 정도까지 구성은 안 했다. 이걸 꼭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벤츠님, 설마 그것도 알루미늄이 아니라 철이에요? 아예 알루미늄이지. 이거는 철로 만들면 큰일 납니다. 정말 철로 만들면 큰일 나요. 전원부는 발열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열전도가 우수한 알루미늄, 최소한 알루미늄을 써줘야 되고요. 그래서 물론 100% 알루미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디자인이 가미된 이 타공 있잖아요. 이 얇은 플레이트는 이제 철판으로 보이는데 안쪽에 히트싱크를 담당하는 이 몸체 자체는 알루미늄이 맞습니다. 알루미늄이 아니면 전원부 온도가 폭발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원부를 좀 볼 텐데 일단은 16 플러스 1 플러스 2 페이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 모스펫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펫 페이지당 출력은 60A로 확인이 됐고 커패시터는 니치콘의 FP-CAP 시리즈 커패시터로 확인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역시 검은색으로 도색을 해놔가지고 되게 깔끔한 외형을 보여주네요. 자, 이렇게 히트싱크 그리고 이제 PCB 레이아웃까지 모두 살펴봤으니까 K사존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시스템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인텔 CPU Core i9 13900K를 장착했고요. 먼저 블렌더 구동 시에 P코어 부스트 클럭을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설정으로 접근을 했는데, 첫 번째는 디폴트 기본 설정이고요. 다음은 5.5GHz로 오버클럭을 수동 설정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버클럭을 했을 때 왜 오히려 온도가 떨어지는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5.5GHz를 타깃으로 가장 낮은 전압을 적용했기 때문이니까 기본 대비 온도가 낮을 수 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기본 상태에서는 평균 5.5 정도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중간중간 클록 저하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전력 제한 레벨이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버클럭 시에는 전력 제한 레벨을 해제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 구동 시에는 아무래도 블렌더보다는 CPU에 가해지는 부하가 낮기 때문에 클록 유동 없이 클록을 잘 유지해주고 있네요. 다음은 소비 전력입니다. 디폴트와 OC를 비교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기본 성능에서 오히려 조금 더 높은 소비 전력을 기록했어요. 다음은 전원부 온도입니다. 저희가 총 4구역에 맞춰서 센서를 심어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더니 블렌더 구동 시에는 최고 70.1도, 그 다음 오버클럭 세팅 시에는 65.1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온도는 센서 값이고요. 저희가 PCB 후면에 열화상 카메라로도 측정을 해 봤는데요. 기본 상태에서 최대 77.2도, 5.5기가 오버 상태에서는 73.8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2 슬롯이 3개가 있는데 각각 온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봤더니 히트싱크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평균 83.6도, 최고 89도를 기록했고요. 슬롯 1번 같은 경우에는 히트싱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64.5도, 최대 69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슬롯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히트싱크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커버와 어떤 철 아머, 철 재질의 아머 때문에 사실 온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어요. 최대 94도에서 95도, 평균은 88도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팅 속도를 테스트해 봤는데요. N7 Z70 매트 블랙은 16.08초로 비교군 대비 확실히 빠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게 보드의 성능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보긴 어렵고, 아무래도 보드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나 기능, 컴포넌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이오스 과정에서 점검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조금 늘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NZXT N7 Z790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제 NZXT가 사실 이 보드를 내놓기 시작한 지는 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초에 나왔을 때는 NZXT가 그냥 이벤트성으로 제품 한두 개 내다가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있었는데, 꾸준히 새로운 칩셋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모델을 선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드에 대해서 좀 진심이다, 이런 게 느껴져서 좋은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보드 시장에서 NZXT의 어떤 브랜드 입지는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 NZXT가 보드도 만들어, 이렇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과연 어떤 보드의 안정성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잖아요, 마더보드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고, 저거 못 쓰는 물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에즈락 OEM으로 생산되는 제품이고, 또 이게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전원부 온도라든지 M.2 온도, 그런 것들이 쓰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수준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전원부 품질도 상당히 양호했고요. 하지만 이 NZXT N7 Z790 이런 보드가, 즉 N7 라인을 꾸준히 나올 수 있었던 건 결국 NZXT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브랜드 감성, 이 극단적인 심플함, 심리스 디자인을 선호하는 분들한테 확실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인데, 그거를 제가 정말 인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NZXT가 좀 게으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계속 기능성이나 편의성 이런 것들을 개선하긴 했지만 여전히 타 보드에선 부족한 게 많이 보여요. 예를 들면 M.2 SSD를 장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다른 제조사들은 이 정도 급이면 이제 문화사 방식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차용하는데, 이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그냥 나사를 분리해서 그것들이 이제 바닥에 쏟아질 수 있는 분실 위험이 있는 그런 방식을 차용하고 있고, 그 외에도 어떤 편의성 부분이나 그런 거 있어서도 타 보드 대비 좀 발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는 유니크한 디자인 이거 하나만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보드 자체의 어떤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앞으로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QM 벤츠였고요. 앞으로 재밌는 콘텐츠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